4.6 오프스 풀었을까요? 오프스 4.6 무조건 풀었겠죠. 틀렸습니다. 이 한국어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정답을 손오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한국어로 질문을 했으니까 한국어 TV쇼에서 찾아봐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대안을 탐색하고 심지어 자기가 뽑아놓은 검색 결과를 계속 의심을 해요. 혹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도 의심을 해요. 우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추론 과정이 가장 간결하잖아요. 오프스 4.6은 정말로 상세한 추론과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강수진 박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매직. 저는 요새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게임보다 재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매직. 예, 강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뭐 AI와 대화하고 최대한의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재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챗GPT에 지금까지 너가 느끼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줘. 네. 한번 해보셨어요? 되게 웃긴 게 근데 그거 처음에 하면 또 좋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또 바뀌잖아요. 저는 늘 나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울고 있어요 AI가. 왜냐면 늘 어렵고 깐깐하고 진짜 이렇게 쥐어 짜시는구나. 네, 쥐어짜는 그 채찍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둘이 손잡고 사랑하고 있는 걸 나왔었어요. 저는 몇 번을 해도 채찍질 항상 어려운 주제를 물어본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설적이게 항상 만나는 분들마다 LLM을 대화하듯이 대화의 상대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채찍질을 한다라는 게 약간 좀 모순적이죠. 거의 뭐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네, 쥐어 짜듯이. 최대한으로 안 되는 것만. 특히 API로 쓰실 때는 가장 싼 모델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네. 무섭습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오프스 4.6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미나이 3편을 찍었을 때 오프스 4.6하고 3, 4 모델 비교하면서 어떤 모델이 잘하냐 했을 때 항상 잘했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오프스 4.6, 그때 4.5였죠? 4.5였죠. 네, 4.6 시스템 카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소넷도 이번에 한 번 더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 이름은 소넷 4.6이 나오면서 시스템 카드들의 흥미롭고 또 프롬프트로 학습할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소넷도 써보시면 좋은가요? 저는 오프스랑만 대화해서. 네, 소넷 저는 오히려 오프스가 자주 쓰면은 간단한 과제인데 토큰 소모가 큰 편이니 소넷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간단한 것들은. 저는 개발을 못하니까 무조건 저 오프스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아니, 언젠가부터 하게 해줘. 우리 기자님께서 진짜 개발자 같은데요? 자연어 개발사. 네. 그 요즘에 홍 기자님께서 하는 그 온라인 컨퍼런스 아주 열심히 만들고 계시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오프스 4.6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들이 어떤 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써보자라는 시간으로 준비했고 이 컨텐츠 준비하면 항상 모델이 나와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2월 19일에 얼마 전이었죠. 3.1 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이 소폭 상승이에요. 소폭 상승으로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대화해보면 답변 속도가 좀 빨라졌다. 제미나이 3가 답변을 출력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레이턴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출력 속도가 약 20% 상승하면서 체감 성능이 20% 상승했다. 그래서 실제 벤치마크를 보시면 저기에 아웃풋 스피드에 대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타사 대비해서 잘하는 것들이 인류의 마지막 이그잼 시험에서 44.48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 제미나이 3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색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사실 검증이나 사실에 기반한 과제만큼은 제미나이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모달. 그래서인지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한 어떤 문학 소설을 테마로 주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바이브 코딩으로 뚝딱 저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런 것들의 자잘한 기능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전에 클로드 4.6 소넷이 나오면서 클로드 모델 시리즈 중에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의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이전 버전이 4.5와 같은 이 소넷의 포지션은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좋은 토큰이 조금 더 저렴한 그래서 향상된 컴퓨터 유저와 코딩 가능한 어떤 것들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보면 빠른 모델, 생각하는 모델, 그 다음에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클로드랑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 프로가 오프스 4.6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델이 소넷 4.6이고 빠르게 대답하는 모델이 하이쿠 모델 이렇게 대충 매치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전에 그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래밍 그래서 요 어떤 문학 작품을 주제로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한 사이트로 프롬프트만으로 네, 되게 좋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스 4.6과 함께 동시대의 그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들 특징 간단하게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번 컨텐츠에서는 세 가지를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오프스 4.6과 소넷 4.6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어젠다. 첫 번째는 100만 토큰. 네, 토큰과 압축. 그 다음에 이전 편에서 해석 가능성의 안전 도구가 됐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적용 사례를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에이전트 안전의 실전 검증으로서 요즘 한창 화제인 그 오픈클로와 몰트북의 사례를 보면서 에이전트의 과잉 행동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키워드를 오른편에 적어왔는데 컨텍스트 윈도우 이것을 알아야 맥락이 뭐고 왜 컨텍스트 윈도우가 중요한지 그리고 맥락을 압축한다라는 거를 핵심 키워드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모델의 복지라는 컨셉이 있어요. 개념이. 모델의 복지요? 네. 모델 웰페어라는 그런 컨셉이 엔트로픽에서 작년에 나왔던 논문에 모델도 복지가 있다.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 안전장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과잉행동을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100만 토큰이라고 하면 꿈 같던 숫자였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넣을 수 있는 토큰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점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API로 그 가격 산정할 때 100만 토큰 기준으로 항상 나오잖아요. 100만 토큰에 보면은 몇 달러도 나오고 하던데 이제는 한번 주입시킬 때 몇 달러가 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요즘에 클로드를 쓰시면 지금 이전 맥락을 압축하겠다. 뭐냐면 이 맥락을 압축하는 건 맥락을 어떻게 압축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대화를 제가 오래 나눴고 많은 컨텍스트를 넣었는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맥락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턴에서 또 넣어야 되고 오히려 답변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오히려 검증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맥락 컴팩션이라는 압축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생기면서 예전에는 한 창에서 대화하다가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새 창으로 넘어가세요라고 했던 게 좀 더 이제 길게 더 대화할 수 있는 맞아요. 상태가 됐죠.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도 잘 느끼시겠지만 직업이 뭐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 맥락들에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답변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낄낄빠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되면 너무 이상한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기존 모델들은 한 번에 서류 한 장을 처리를 했다. 이 창은 넣을 수 있는 토큰의 양, 텍스트의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오프스 4.6이 되면서 100만 토큰이라고 하면 이렇게 책상에 비유를 하면 책상에 넣을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권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책상이 넓다라는 의미는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상호 참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맥락을 서로 상호적으로 참조하면서 더 고밀도의 정보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책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또 중요한데 요것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장기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이전트에 있어서 기억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에요? 네, 그럼 뭐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단기 기억이 뭔가요? 단기 기억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에서 그리고 장기 기억은
그 중에서 좀 오래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제 직업도 알아놓고 제 이름도 알아놓고 예. 이전 대화들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자의 현 질문 기반하여 뭐 이전 대화를 요약하거나 압축해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방대한 분량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식 정보겠죠. 그런데 이 맥락이 길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특히 코드라고 한다고 하면 코드 베이스를 그때그때 코드 자체가 원래 분량이 기니까 이것들을 좀 더 길게 하면서 더 좋은 코드 품질을 만들어주고 전체를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이전트에 있어서는 장기 기억은 정말 필수였어요. 저도 장기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를 몇 번 해봤었는데 개인화 관점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하와이에 살다 왔고 뭐 커피는 저지방을 좋아하고 뭐 이런 구차한 정보들 있잖아요. 저에 대한 구차한 정보들. 네. 그러면 이 구차한 정보들을 에이전트가 잘 기억하면 현재의 답변에 하와이에 새로운 커피집 저지방 라떼를 파는 곳이 새로 생겼는데 가보시겠어요? 이런 답변을 주면 좋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저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값들을 중요한 것만 데이터에 놓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취사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일단은 저장해 놓는다라는 관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기존 모델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맥락이 짧다 보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다 보니까 긴 문서를 넣으면 저희 동네 스타벅스를 가면 주말에 주로 가는데 오버 해석은 아니나 각 테이블에서 AI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그쵸?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클로드 코드로 문서를 넣고 문서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문서를 첨부하는 파일을 한 번에 막 20개 이상 넣고 계신 거예요, 창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넣으시면 맥락 손실이 발생하니.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이렇게 넣고서는 안 되니까 한도 초과됐다는 창이 옆에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긴 문서 중간 망각 현상입니다. 제가 요거를 주위 분들한테 요새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중간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영어 시험 볼 때 항상 첫 줄 읽고 마지막 줄 읽고 그 다음에 답 읽고 그 다음에 대충 중간은 슬쩍 보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킵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얘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앞에 읽고 뒤에 읽고 중간에 스르륵 넘겨버리고 그다음 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지 과정을 닮았다라고 제가 이전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하고 끝만 잘 읽는 현상 때문에 이 LLM의 구조상 그래서 긴 문서일수록 중간은 다 휘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컨텍스트가 길어지면은 초기에 프롬프트를 넣은 거를 계속 현상을 유지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처음 질문이 뭐였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이번에 오프스 4.6과 소넷 4.6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과업 수행 불안정성, 도구 사용 문맥 상실 이런 것들이 문맥 드리프트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정보를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늘렸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벤치마크를 한번 볼 텐데 벤치마크 중에서 MRCR-V2라는 게 있어요. 멀티라운드 컨퍼런스 레졸루션이라는 그 벤치마크인데 이거 어떠한 벤치마크냐면 AI 모델이 어떤 긴 컨텍스트에서 여러 개 니들 같은 바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평가 도구예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거 그 쇼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게 속독하는 사람들 있죠. 네. 속독하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책 한 권 읽어보라 그런 다음에 한 줄 딱 읽고 이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확 찾거든요. 진짜 속독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딱 찾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니들 같은 그 사사로운 정보 잘 찾느냐 실험했을 때 오프스 4.6이 76%로 압도적인 검색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얘는 긴 거를 읽어도 그걸 그대로 사진 찍어서 기억하듯이 딱 기억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컴팩션, 아까 맥락 압축 기술 때문이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넷 4.6은 65.8%, GPT 5.2는 측정이 실패됐다. 이거 컨텍스트 제한 때문에.
100만까지 안 되는군요. 안 되니까 수행평가 불가. 와, 근데 제미나이 3 프로보다도 소넷이 뭐 네.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좋네요. 단순한 용량 차이가 아니라 긴 문맥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클로드 $100짜리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00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간에도 돌리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스 4.6의 컴팩션 메커니즘, 요거 압축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줄여야 되는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정리해 오신 것처럼 그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압축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단일 정보 구분한다. 그래서 벤치마크 MRCR V2로 봤고요. 또 다른 벤치마크를 볼게요. 이 오프스 4.6의 성능을 위해서 브라우저 컴프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픈 AI에서 만든 오픈소스 공개 벤치마크고요. 1266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기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정보를 인터넷에서 얼마나 잘 검색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에서 4.6은 67.8%의 단독 성능을 보였었는데 멀티 에이전트로 할 때 84%. 그래서 어떤 밀도가 높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보도 잘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요 브라우저 컴프 벤치마크에서의 모델들의 결과를 보면 여기 하단에 이 토큰 리밋이 좀 적은 것들에 있어서는 여기 왜 스케일링 로우라는 단어 우리 초창기에 했었잖아요.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도 올라가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스케일링 로우, 규모의 법칙. 근데 이 토큰 맥락에 있어서도 스케일링 로우의 이펙트가 분명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큰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질수록 이 검색 능력도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넷 4.5 싱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성능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고 올라갈수록 100만 토큰일수록 오프스 4.6 멀티 에이전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검색이요, 검색. 네, 검색인데 단순 검색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브라우저 컴프에서 벤치마크 문제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방영된 50편 미만의 에피소드를 가진 TV쇼에 출연했고 관객과 제4의 벽을 깨는 장면이 있으며 이타적인 수행자들의 도움을 받은 배경 스토리를 가진 유머로 유명한 가상인물은 누구인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를 모델들한테 풀게 한 거예요. 네, 이런 게 약간 그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실험해 볼 문제는 Humanities Last Exam에 나오는 문제인데 칼 세이건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X 오브 Y는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지구의 모습이라고 썼다. 그것은 전쟁의 시기에 우리가 모두 같은 연약한 행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해석 자체가 좀 어렵죠. 첨부된 이미지, 오른쪽, 분화구 같은 이미지예요. 이름은 어원적으로 X 오브 Y라는 뜻을 지닌다. 그렇다면 Y는 무엇인가? 이게 수성이거든요. 그럼 이 모델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3, 4 모델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제미나이 3.1 프로, 그 다음에 오프스 4.6, 그 다음에 챗GPT 5.2 Thinking 그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제미나이 3.1 프로, 소넷 4.6, 오프스 4.6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요 문제였거든요. TV쇼, 방영된 인물. 그래서 3.1 프로 같은 경우는 출원하는 방식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왼쪽이 출원 과정이에요. 이 문제를 한국어로 넣고 추론을 진행을 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벤치마크 문제인 거를 정확하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추론이 굉장히 간결하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플라스틱맨이 정답이거든요. 플라스틱맨이 정답임을 말을 하고 단서 분석에도 정확하게 단서를 찾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6 오프스 풀었을까요? 오프스 4.6 무조건 풀었겠죠? 틀렸습니다. 네? 4.6 우리가 벤치마크에서는 이런 어떤 고도화된 복잡한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좀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4.6은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한국어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정답을 손오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기 출원하는 과정들 지금 네모박스를 쳐놓은 거 보면은 사용자가 한국어로 질문을 했으니까 한국어 TV쇼에서 찾아봐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이니 이타적인 조력자 손오공 이런 걸 이렇게 간 건데 대안을 탐색하고
심지어 자기가 뽑아놓은 검색 결과를 계속 의심을 해요. 혹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도 의심을 해요. 이걸 물어본 거 맞나? 이러면서 그래서 손오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답은 틀렸죠.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소넷 4.6 풀었을까요? 소넷이요? 네. 오퍼스가 못했는데 소넷이 한다고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역시 추론 과정을 보면 우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추론 과정이 가장 간결하잖아요. 오프스 4.6은 정말로 상세한 추론과 검색 결과의 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책이 보이는 걸 보이고 4.6과 소넷 4.6은 오프스 4.6만큼은 아니나 다중 조건에 대해서 단서를 정의하고 유리한 답만을 딱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진짜 디테일한 추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추론을 진행하는 오프스와는 달리 소넷은 가성비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스보다는 조금 덜 추론하지만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편에서 다룬 추론이 한번 잘못됐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요. 추론을 한번 잘못되면 아무리 추론 모델이다 하더라도 답변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스 4.6보다는 다층적이고 그런 어떠한 추론을 하지는 못하지만 소넷 4.6도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떠한 검색을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미나이 3.1 프로만 풀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어렵다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문제 해석도 어려운 수성 찾기인데 일부러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 보시는 여기 이 시커먼 그림처럼 수성인데 노이즈랑 컬러를 좀 어둡게 했어요. 그러면 모델이 알아볼까 싶어서 그런 문제였고요. 세 개의 모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낸 설계자의 의도부터 살펴볼게요. 설계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천문학과 역사, 우주 탐사의 철학, 어원을 교차시키는 지점으로 이런 문제를 냈대요. 그래서 이 분화구의 명칭을 보고 아폴론의 선물이라는 그리스의 의미와 지구의 사진을 아폴로의 선물이라고 개념화한 내용이 이거를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 수성의 분화구 사진을 넣고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클로즈업으로 낯선 각도에서 찍은 흑백 사진과 노이즈를 넣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와, 근데 저번에는 저희가 제미나이 3.0이었나요? 3.0 성능을 알아볼 때는 결국은 오퍼스 4.5가 최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은 오퍼스 4.6을 알아보고 있는데 왠지 결론이 계속 제미나이 3.1 프로가 최고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제미나이가 이긴 거 아닙니까? 예리한 그런 결론이지만 저는 이 두 문제가 모델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3.1 프로부터 보시면 결과적으로 3.1은 잘 풉니다. 이 이미지가 아폴로도로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인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추론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아까 그 오프스나 소넷 대비해서 한 줄로 이렇게 간결하게 추론을 하는 게 이 제미나이 3.1 프로의 특징인 것 같고 제미나이 유저들의 공통적인 어떠한 목소리는 너무 간결하다. 이 아웃풋도 결과물도 좀 약간 짧잖아요. 추론도 짧은 만큼. 맞아요. 챗GPT처럼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조금 이렇게 T 성향으로. 맞아요. 예. 그런데 이 3.1 프로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워낙 검색 결과에 있는 그 풀이 좋다 보니까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이 찾고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정답을 찾고 마지막엔 어떤 유튜브를 하나 주는데 칼 세이건의 이 내용을 다루지만 실제 원본이 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클로드 4.6 오프스 이 문제 맞춥니다. 오, 맞았어요? 네. 오. 정답의 결과도 정확하게 맞추고 어원도 그리스어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인용한 저서의 제목도 확실하게 맞추는데 보세요. 일단 추론의 양이 너무 방대하죠. 제가 써봤을 때는 이 클로드 계열이 약간 학구파고요. 제미나이는 그냥 박학다식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뭔가 이렇게 과학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우리 오퍼스 잘하네요. 네, 오퍼스 잘해요. 그래서 오퍼스는 인상적인 게 자기가 이렇게 후보가 되는 군들을 계속 의심해요. 의심하는 성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오프스도 그렇고 소넷도 그렇고 근데 오프스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검증을 통해서 자기 의심을 통해서 답변을 좁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소넷 4.6 같은 경우는 오답이에요. 아, 틀렸군요. 네, 오답이고 이미지의 분화구 이름이나 결과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간 처음에 시도한 그 방향이 오프스 4.6과 비슷한 방향인데 정답의 후보군을 찾고 의심을 하나 결과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네. 네, 의심은 했으나 못 찾고 역시 보면 추론의 양이 방대하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간결하다.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추론하기도 추론이지만 스케일을 사용해서 검색 스킬을 활성화하면 정말 정확하게 잘 찾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드 4.6 소넷은 가성비가 있는 추론 모델인데 저는 이 4.6 소넷을 사용할 때 그래도 프롬프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추론하는데도 토큰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못 맞추면은 최악 아닙니까? 그러니 프롬프트를 잘 써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질문만 던질 게 아니라 요것들을 추론하는 모델을 더 잘할 수 있게 자기 검증을 잘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현재 가장 좋은 모델들의 어떠한 좀 어려워하는 벤치마크 문제들 좀 풀어봤었고요. 요게 이제 특이점이 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오프스 모델과 소넷 모델은 맥락적으로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맥락 압축 기능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실제로 검색할 때 체감이 되는 성능이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